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생생경매 27강입니다. 지난 26강에서는 타이틀은 똑같죠.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첫 번째인데, 이번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26강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에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증금 전액 일절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낙찰자가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액 다 인수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27강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역시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도 먼저 받아놨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 신청함에 따라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배당 결제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확 성질 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회수를 못 하니까, 따라서 임차인은 부득불 어떻게 한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면은 일단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때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인 적선 생생경매 26강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액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끌어안는데, 그런데 27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임차주택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을 적에 때로는 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배당 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과 미배당 요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2011 타경 13739호 이 사건은요,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분이 임차인이십니다. 박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절차상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에 아마 좀 과도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1억 1천만 원 정도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안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한다? 입찰보증금 770만 원은 배당 재단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매각일에 최모 씨라는 분이 9,100만 원 뒤에서 10원짜리 하나 더 붙이셨네요. 그래서 대금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이 경매 절차는 이제 종료가 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박모 씨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임차인 8천만 원이거든요. 전입 날짜가 이것도 3초가 나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거지? 2009년 3월 23일 가압류잖아요. 언제 전입 신고했지? 2008년 대항력 있네. 2초.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 야, 이거 봐라.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법원은 상당히 냉정해요. 심지어 그 조세 채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란 말이지요. 또 이제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만은, 그러한 권리자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네들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하면요, 교부 청구를 안 하면 배당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립니다. 제외시키고 조세 채권이든 임금 채권이든 당해 경매 사건이 끝나도 땡이 언제 끝납니까?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권리들 전부 다 빠이빠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야, 그럼 배당 요구 안 해서 8천만 원 이거 다 인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요,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압류가 4건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강제경매의 박모 씨,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하신 거예요. 왜 강제경매 신청했냐? 방 안 빠지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전입신고 2008년 9월 10일 날 할 당시에는 이런 가압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깨끗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가압류가 막 덕지 붙으니까 이렇듯이 가압류 청구 금액만 그건 한 1억 한 8천 정 가까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로 내가 본들 누가 이거 쉽사리 들어와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사인하겠습니까? 사인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으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임차주택을 팍 경매 신청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는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배당 금액이 요 정도가 배당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박모 씨 이분이 비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거든요. 우선 변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압류권자 4사람하고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안분 비례 배당을 해버렸어요. 이게 임차인은 8천만 원이 되고 이 이모 씨 가압류는 540만 원, 한모 씨 가압류는 2,260만 원 요런 식 해가지고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실제 자기 전세 금액이 8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8천만 원인데 안분 비례 배당 결과 한 3,3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예,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3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으니까 했더니 이 임차인 이분이 배당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배당 이의는 참고로 배당 기일 날 구두상으로 배당 이의 제기하면 됩니다. 저요, 저 배당 이의 있습니다. 왜 나한테 8천만 원 안 주고 3,300 주는 거요? 이래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법원 민사과 가시게 되면요, 소제기 정명원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담당 경매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기 정명원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박모 씨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기일 날 일단 구두상으로 배당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배당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 이의 대상자에 대한 배당은 일단 보류가 됩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 제기하세요. 그런데 박모 씨 이분이 배당 이의를 제기를 하였는데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당신 그러면 배당 이의 제기 실익을 상실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작성한 대로 배당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이의를 제기를 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셨고. 자, 여기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임차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경매 신청했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왜 경매 신청했습니까? 자기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변제니까 반환받는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자기는 우선변제권을 선택해서 행사한 것이란 말이죠.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이게 대법원 2013 죄송합니다. 27,831호 배당이 판결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다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 내용은 뭐냐면 1심과 2심에서는요,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말이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 이렇게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으면은 우리는 당신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 보증금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하고 가압류 4건이 있으니까 가압류권자들 채권 금액별 한번 비례 배당해 줄 거야. 이게 1심, 2심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매각물건 맹세서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매각물건 맹세상에 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날짜 나와있지, 확정일자 받은 날짜 나와있잖아. 이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다? 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본단 말이죠. 따라서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 우선변제권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말이지. 또 나아가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아가서 밑에 보니까 또 이제 여기 임대차 관계 조사서입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보니까 박모 씨라는 분이 임차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8천만 원 해가지고 전입날짜, 매각물건 명세서가 날짜 똑같죠, 그죠? 확정일자 이렇게 받았다.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임대차 관계 조사서상에도 이게 우리가
두 눈 번이 뜨고 보면 전부 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안분 비례 배당을 했느냐?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1심과 2심의 판단을 완전히 묵사발 낸 그런 대법원 판결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이 본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했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담당 집행법원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 안 했네? 안 했으면 당신 우선권 안 줄 거야. 이게 지금 요 사건과 관련된 1심과 2심의 판단 내용이란 말이죠. 안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 이래가지고 배당 기일 날, 예를 들자면요. 이 사건처럼 해가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인데, 안 줄 거야. 안분 비례 배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분들과 전부 다 안분 비례 배당한다는 거죠. 안분 비례 배당하니까 당신한테 한 3,300만 원,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만 줄 거야. 3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된다. 진짜 이거지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미배당이잖아요. 미배당. 근데 아이고, 이 사람 보니까 가압류 2009년 3월 23일자 말소 소멸 기준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박모 씨라는 분은 나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낙찰자 당신이 돌려줘야겠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아갔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건 분명히 법원이 작성한 배당편을 잘못 작성한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러했을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걸 대비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요. 낙찰 받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기일 날 가지 마세요. 시간도 없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그자가 얼마를 배당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배당표를 작성한 그 이후에 배당기일 날 가보시라는 것이죠. 배당기일 날 가보니까 이 사람 8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3천만 원밖에 안 주니까 박모 씨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이거 구두상으로 배당기일을 제기하라고 하면은 이거 당신 이제 8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경매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미배당 요구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제 이미 낙찰된 사건이거든요. 강제경매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요. 누가 1억 9,800여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권모 씨라는 분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죠? 배당 요구를 안 하셨네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생생경매 29강이나 30강쯤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했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분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 나와 있는데, 그때가 제가 그 사례를 가미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임차권 등기도 하고 밑에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야, 근데 임차권 등기 내역상에 보면 전세 보증 금액이 9천만 원인데 이분 6,600만 원이에요.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세 보증 9천만 원 다 받을 게 있으면 당연히 청구에 9천만 원 했겠죠. 근데 아마 그 중간에 아마 일부 전세금 이제 중간 정산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6,600만 원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대법원 판결 내용처럼 해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자기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겠지요. 그죠? 우선 변제권 하니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더라 그럼 자기는 어떻게? 우선 변제 순위에서 1순위다. 그러면 자기 1순위에서 먼저 임차인한테 배당을 해주라. 그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 임차권 등기 내용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세 임차 보증금이 9천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청구액이 6,600 돼 있으니까 아마도 중간 정산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민등록 날짜 나와 있죠. 확정일자 나와 있죠. 그죠? 참고로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임차 보증금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범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택 임차 주민등록 일자죠. 네 번째가 보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짜입니다. 다섯 번째가 보니까 임차권자가 누구냐.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입니다. 3번. 전입 날짜가 언제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임차인 이 사람이 낙찰자인 나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미배당 요구 해가지고요. 현재 이 사건은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물 촬영하는 날 기준에서 입찰 36일 전입니다. 2021년 7월 12일 날에 이제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니까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억 5,900만 원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응을 했다더라 그러면 이 날짜 당연히 입찰 들어가셔야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강제경매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모 씨라는 분이 전입신고는 먼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이분이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고 본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진모 씨 이분 외에 다른 권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강제경매 신청함으로 인해서 일반 채권자이지만 다른 예를 들자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앞에 이 떡 안에 버티고 앉아있다 그러면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데 이런 저당권 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1억 4,500만 원에 가지고 아마 만약에 이 물건 한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1억 4,500만 원 청구액이다 그러면요.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의 우선 변제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 등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가 앞순위로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더라. 일회의 실적에는 때로는 봐서 낙찰자가 본인이 쓴 금액 말고 입찰 금액 추가적으로 더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전입 날짜만 나와 있죠. 그죠? 확정일자 없습니다.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이제 밑에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네. 임대차 관계 조사서 상에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죠. 보증금액도 보증금액이 안 나와 있는 걸 미뤄봐가지고 이분이 그냥 일반 채권자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보증금액이 공란되어 있고요. 전입 날짜는 나와 있네요. 확정일자도 없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입 세대일람 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진모 씨라는 분이 2017년도 1월 달에 전입신고를 하셨죠,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동거인 사항 해가지고 임모 씨 해가지고 2017년 1월 12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어떤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 이 생생경매 27강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차 목적물을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였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때로는 우선 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주 사건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저당권 등의 우선 변제권 다른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때로는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주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자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1억 4,500만 원인가요? 전세보증 전액 다 배당 받아갈 수 있다. 따라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요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취득 가격이 얼마다 1억 4,500만 원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듯한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듯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억 4,500만 원이니까 1억 4,500만 원에서 경매비용 한 300만 원 하니까 1억 4,800만 원이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전 말씀드립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요.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 이게 조사 똑 소리내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장 가셔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이죠. 막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확한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매 투자의 한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종현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